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기본 계획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 중 전 도민을 상대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빠르면 내년 안에 경기북도 설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4월까지 경기 북도의 발전 방안과 기본계획을 마련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시군에 같은 공감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나중에는 주민투표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다 한꺼번에 이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기본계획 발표와 시군 설명회 이후에는 6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핵심 절차인 찬반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를 마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사업이 성사되는 겁니다. 경기 언론인클럽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선 이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두고 상반된 전망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발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쪽은 아예 인구가 줄고 있는데 경기 북부는 그래도 니네 인구 늘고 있지 않냐.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기 북부의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부칙으로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단계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남부는 물론 북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두천 등 북도 설치 여론이 높은 지역에선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들과 협의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번 4년간에는 반드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경기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고 북부에 특례를 주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빠르면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민선 8기 임기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다음 지방선거에선 북부에 별도의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단체장들은 취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와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수원 특례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협치와 참여를 통해 경제 특례시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 수원특례시장 자리에 오른 이재준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정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제1공약이었던 경제 특례시였습니다. 이 시장은 대기업과 첨단기업 유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업 유인책으로 토지와 용적률을 비롯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요소의 토지가 한 4만여 평이 넘습니다. 그 토지를 기관들과 협의해서 가장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 활력을 찾는 건 물론 젊은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게 수원시의 계획. 최근 이슈가 된 세모녀 사건을 비롯한 돌봄 사각지대를 위해 통합 돌봄 사업도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소외 이웃을 찾도록 한다는 겁니다. 주민을 자주 접하는 약국, 미용실, 부동산 중개소, 편의점 이런 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돼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민선 8기 기간 시민이 직접 시정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 시장은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최근 자원회수시설 사례처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철학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든다입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가 될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서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는 수원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 명에게 시정 계획을 발표하는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이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결혼과 출산 등 시민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공공시설 설치를 약속했는데요. 특히 서울대병원과 서해안 관광단지 조성으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우선 민선 8기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 보조 경기장과 부대 시설을 갖춘 시민 운동장을 설치하고 권역별로 보건과 체육시설 등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시립 웨딩 컨벤션홀과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결혼부터 임신, 출산 전반을 시가 책임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시흥 정책은 언제나 시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민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행복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민생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내겠습니다. 임 시장은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은 고품질의 일자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2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임시 방편인 만큼 앞으로는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시가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해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첨단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과 협력하여 의료바이오 산업 등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시흥시는 내년까지 사업 전반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재원 확보에 나서고 오는 2025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이권재 오산시장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올해를 오산시 경제회생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를 위해 지역 내 각 재단의 인력을 감축하고 각종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기존의 계획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된 이권재 오산시장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강조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회생이었습니다. 지난 7월 오산시가 재정위기를 맞았다며 산하기관 등의 인력 감축과 각종 사업의 재검토를 예고한 바 있는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현재의 오산시 상황을 재차 언급하며 올해를 오산시 경제회생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 등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재단 임원이 수십 년 근속한 오산시 공무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성과금을 문화재단, 교육재단에서 122%까지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얼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시는데 30년, 35년 근무해서 국장에 진급하시면 마지막 꽃입니다. 6,500만 원 연봉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30년 동안 공직생활 했습니까? 경제회생이 목표지만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컨대 오산시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47%나 차지하지만 그동안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이 중복되는 복지 사업은 축소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복지의 홀만 많았지
체계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각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오산만 없습니다. 이날 이건재 시장은 또 오산시를 풍요로운 경제도시와 즐거운 복합문화도시, 행복한 복지 건강도시와 평안한 행정수범도시로 만들겠다는 4대 시정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선 8기 오산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 변화할지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달 말이면 군포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5년 협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새로운 위탁기관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으며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권예솔 기자입니다. 군포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지난 2017년 공개 모집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입니다. 이달 말 5년간의 협약 기간이 종료돼 새로운 위탁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포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 처리를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민간 위탁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군포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치기 전인 지난 8월 이미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또 위탁기관은 협약 만료 90일 전에 성과 평가 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두 조건이 모두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신금자 의원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본회의에서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불안정한 행정행위는 시민들의 권리 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붙이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본회의가 30분간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이 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마저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하는데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정원 조례를 이를 부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한편 민간 위탁 동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실무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군포시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개 모집 전환 통보를 받으면서 실적 평가 등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정작 중요한 내부 성과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허탈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군포시가 당분간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학생을 내려주는 것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불법인데요. 하지만 저학년이거나 통학거리가 긴 경우 등 차량 등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를 꼭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유치원 등원 시간. 통학버스 여러 대가 원생들을 태우고 유치원 앞에 멈춰섭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등굣길 풍경이지만 유치원 앞에 통학버스가 서 있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내려주기 위해 학교 주변에 잠시 정차하는 건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어린데 학교가 먼 경우엔 차량 등교가 불가피하다며 알면서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아이를 데려다주는 입장에서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이를 차로 데리고 와서 이 구역을 벗어나서 아이를 세워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는 솔직히 하지 않죠. 이에 일부 지역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통학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놓고 잠시 정차를 허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승하차 구역이 설치돼야 한다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내에 초등학교부터 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그 승하차 구간을 선정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등교하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고도 불법을 만들지 않는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의원은 승하차 구역의 설치 기준 등을 담은 조례 제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계용 시장이 이 문제로 시끄러운 과천동을 찾아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요.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점과 함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 조성을 위해 국토부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인접지역인 서초구 민원에 밀려 위치 선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천 지역에서는 국토부가 정치권과 서초구민의 눈치만 살피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과천동 주민과 만난 신계용 과천시장은 국토부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자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는 물론 하수처리장에 관심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국토부가 빨리 하수처리장부터 결정을 하고선 우리가 빨리 여기다 아파트 짓자 이런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부 바뀌고 주택가격 떨어지면서 구집이 과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거를 국토부가 뚫고 나가면서 결정해가지고 과천을 신도시 3기 빨리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솔직히 안 보입니다. 신 시장은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정치적 이슈로 부각돼 위치 결정을 더 못할 것이라며 하루속히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초구 측에서는 1km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신 시장은 하수처리장은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안에 설치돼야 하는 만큼 과천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서초구가 1km 밖으로 나가라 하니까 국토부가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답답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과천동 주민들한테 위로가 되고 또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한 주민은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며 소통의 과정을 거쳐 위치를 선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 과천시장님이시니까 저희 과천동 주민들이 마음 아프지 않을 결정을 좀 서초구와 협의를 잘 해주셔서 저희 과천동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결정들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신계용 시장은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은 과천 시민과 함께 결정하겠다며 국토부와의 협상에서 실리를 얻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과천동 주민들은 신계용 시장에게 물의미골 제척 등 3기 신도시 과천지구 개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용인시가 처인구 백안면에 축구장 23개 크기의 대규모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합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인데요.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백안면의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시가 처인구 백암리 일대를 일명 용인 파맨 포레스트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건 지난 2019년. 이후 주민 설명회와 실시설 개용역 보고회 등을 거쳐 최근 해당 부지를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약 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험과 숙박,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축구장 23개 크기인 16만 6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기존의 용인 자연 휴양림과 농촌 테마파크의 장점을 모두 갖춘 체류형 복합 관광지로 조성해 백암면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용인시에서 파맨 프로젝트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백암 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백암농협에서 로컬 푸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로컬 푸드를 본점에 두고 거기에도 또 하나 더 둬서 오시는 분들이 로컬 푸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용인시는 토지 수용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현재까지 전체 부지의 약 37%에 대한 보상을 마쳤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4년 1월 착공해 2026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훌륭한 자연을 가진 우리 용인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맨 포레스트 타운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용인에서 체류하시면서 관광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백암면 일대는 경기 남부권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수인분당선 경기도 관할 역사들이 라돈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인분당선 37개 역사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 중 라돈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인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시 9개 역사의 공기 중 라돈 농도는 평균 33.2베크렐로 측정됐고 용인시 5개 역사 평균동 28.3베크렐로 나오는 등 전 역사가 권고 기준인 148베크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위클리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기본 계획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 중 전 도민을 상대로 공청회와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빠르면 내년 안에 경기북도 설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내년 4월까지 경기 북도의 발전 방안과 기본계획을 마련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시군에 같은 공감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나중에는 주민투표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다 한꺼번에 이제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기본계획 발표와 시군 설명회 이후에는 6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핵심 절차인 찬반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특별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민투표 등 모든 절차를 마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사업이 성사되는 겁니다. 경기 언론인클럽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선 이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두고 상반된 전망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발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쪽은 아예 인구가 줄고 있는데 경기 북부는 그래도 니네 인구 늘고 있지 않냐.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기 북부의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부칙으로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단계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남부는 물론 북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두천 등 북도 설치 여론이 높은 지역에선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들과 협의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번 4년간에는 반드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경기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고 북부에 특례를 주는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빠르면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민선 8기 임기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다음 지방선거에선 북부에 별도의 선거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단체장들은 취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와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수원 특례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협치와 참여를 통해 경제 특례시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대 수원 특례시장 자리에 오른 이재준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정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제1공약이었던 경제 특례시였습니다. 이 시장은 대기업과 첨단기업 유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업 유인책으로 토지와 용적률을 비롯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요소의 토지가 한 4만여 평이 넘습니다. 그 토지를 기관들과 협의해서 가장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 활력을 찾는 건 물론 젊은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게 수원시의 계획. 최근 이슈가 된 세모녀 사건을 비롯한 돌봄 사각지대를 위해 통합 돌봄 사업도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소외 이웃을 찾도록 한다는 겁니다. 주민을 자주 접하는 약국, 미용실, 부동산 중개소, 편의점 이런 분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돼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민선 8기 기간 시민이 직접 시정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 시장은 모바일 플랫폼 등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최근 자원회수시설 사례처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 철학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든다입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가 될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서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는 수원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 명에게 시정 계획을 발표하는 민선 8기 비전 선포식이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결혼과 출산 등 시민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공공시설 설치를 약속했는데요. 특히 서울대병원과 서해안 관광단지 조성으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첫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우선 민선 8기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 보조 경기장과 부대 시설을 갖춘 시민 운동장을 설치하고 권역별로 보건과 체육시설 등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시립 웨딩 컨벤션홀과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결혼부터 임신, 출산 전반을 시가 책임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시흥 정책은 언제나 시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민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행복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민생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내겠습니다. 임 시장은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은 고품질의 일자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2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임시 방편인 만큼 앞으로는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시가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해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첨단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과 협력하여 의료바이오 산업 등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시흥시는 내년까지 사업 전반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재원 확보에 나서고 오는 2025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이권재 오산시장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올해를 오산시 경제회생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를 위해 지역 내 각 재단의 인력을 감축하고 각종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기존의 계획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된 이권재 오산시장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강조된 것은 첫째도 둘째도 경제회생이었습니다. 지난 7월 오산시가 재정 위기를 맞았다며 산하기관 등의 인력 감축과 각종 사업의 재검토를 예고한 바 있는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현재의 오산시 상황을 재차 언급하며 올해를 오산시 경제회생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 등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재단 임원이 수십 년 근속한 오산시 공무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성과금을 문화재단, 교육재단에서 122%까지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얼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시는데 30년, 35년 근무해서 국장에 진급하시면 마지막 꽃입니다. 6,500만 원 연봉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30년 동안 공직생활 했습니까? 경제회생이 목표지만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예컨대 오산시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47%나 차지하지만 그동안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이 중복되는 복지 사업은 축소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복지의 홀만 많았지 체계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각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오산만 없습니다. 이날 이권재 시장은 또 오산시를 풍요로운 경제도시와 즐거운 복합문화도시, 행복한 복지 건강도시와 평안한 행정수범도시로 만들겠다는 4대 시정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선 8기 오산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 변화할지 시민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달 말이면 군포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5년 협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새로운 위탁기관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으며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권예솔 기자입니다. 군포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지난 2017년 공개 모집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입니다. 이달 말 5년간의 협약 기간이 종료돼 새로운 위탁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포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 처리를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민간 위탁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군포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치기 전인 지난 8월 이미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또 위탁기관은 협약 만료 90일 전에 성과 평가 또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두 조건이 모두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신금자 의원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본회의에서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불안정한 행정행위는 시민들의 권리 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붙이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본회의가 30분간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이 가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마저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하는데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정원 조례를 이를 부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한편 민간 위탁 동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실무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군포시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개 모집 전환 통보를 받으면서 실적 평가 등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정작 중요한 내부 성과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허탈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군포시가 당분간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학생을 내려주는 것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불법인데요. 하지만 저학년이거나 통학거리가 긴 경우 등 차량 등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를 꼭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유치원 등원 시간. 통학버스 여러 대가 원생들을 태우고 유치원 앞에 멈춰섭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등굣길 풍경이지만 유치원 앞에 통학버스가 서 있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내려주기 위해 학교 주변에 잠시 정차하는 건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어린데 학교가 먼 경우엔 차량 등교가 불가피하다며 알면서도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아이를 데려다주는 입장에서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이를 차로 데리고 와서 이 구역을 벗어나서 아이를 세워줘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는 솔직히 하지 않죠. 이에 일부 지역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통학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승하차 구역을 지정해놓고 잠시 정차를 허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승하차 구역이 설치돼야 한다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내에 초등학교부터 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그 승하차 구간을 선정해서 모든 학부모들이 등교하는 것을 부담스럽지 않고 또 불법을 만들지 않는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의원은 승하차 구역의 설치 기준 등을 담은 조례 제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계용 시장이 이 문제로 시끄러운 과천동을 찾아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요.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점과 함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 조성을 위해 국토부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인접지역인 서초구 민원에 밀려 위치 선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천 지역에서는 국토부가 정치권과 서초구민의 눈치만 살피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과천동 주민과 만난 신계용 과천시장은 국토부의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자 3기 신도시인 과천지구는 물론 하수처리장에 관심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국토부가 빨리 하수처리장부터 결정을 하고선 우리가 빨리 여기다 아파트 짓자 이런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부 바뀌고 주택가격 떨어지면서 구집이 과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거를 국토부가 뚫고 나가면서 결정해가지고 과천을 신도시 3기 빨리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솔직히 안 보입니다. 신 시장은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정치적 이슈로 부각돼 위치 결정을 더 못할 것이라며 하루속히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초구 측에서는 1km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신 시장은 하수처리장은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안에 설치돼야 하는 만큼 과천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서초구가 1km 밖으로 나가라 하니까 국토부가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답답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과천동 주민들한테 위로가 되고 또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민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한 주민은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며 소통의 과정을 거쳐 위치를 선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 과천시장님이시니까 저희 과천동 주민들이 마음 아프지 않을 결정을 좀 서초구와 협의를 잘해 주셔서 저희 과천동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결정들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신계용 시장은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은 과천 시민과 함께 결정하겠다며 국토부와의 협상에서 실리를 얻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과천동 주민들은 신계용 시장에게 문해미골 제척 등 3기 신도시 과천지구 개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용인시가 처인구 백안면에 축구장 23개 크기의 대규모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합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인데요.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백안면의 주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용인시가 처인구 백암리 일대를 일명 용인 파맨 포레스트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건 지난 2019년. 이후 주민 설명회와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 등을 거쳐 최근 해당 부지를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약 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험과 숙박,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축구장 23개 크기인 16만 6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기존의 용인 자연 휴양림과 농촌 테마파크의 장점을 모두 갖춘 체류형 복합 관광지로 조성해 백안면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거는 기대가 큽니다. 용인시에서 파맨 프로젝트를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배감 경제가 활성화될 거고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배감 농협에서 로컬 푸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로컬 푸드를 본점에 두고 거기에도 또 하나 더 둬서 오시는 분들이 로컬 푸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용인시는 토지 수용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현재까지 전체 부지의 약 37%에 대한 보상을 마쳤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4년 1월 착공해 2026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훌륭한 자연을 가진 우리 용인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관광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용인에서 체류하시면서 관광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백안면 일대는 경기 남부권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수인분당선 경기도 관할 역사들이 라돈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인분당선 37개 역사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 중 라돈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인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시 9개 역사의 공기 중 라돈 농도는 평균 33.2베크렐로 측정됐고 용인시 5개 역사 평균동 28.3베크렐로 나오는 등 전 역사가 권고 기준인 148베크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 내 미군 군사시설인 알파 탄약고 이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치권과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조속한 이전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치성 고덕국제신도시 총연합회장은 알파 탄약고로 인해 주민 91%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군사보호시설로 인해 교육과 환경,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국민의힘 유이동 의원실의 이윤재 보좌관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과 소통하며 이전에 대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전 결정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 의원들도 알파 탄약고 이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위클리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